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6.3효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권계라 하는 것은 유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나머지 정과 부중으로 정의가 되지 않는, 또한 부정인가 아니면 또는 중도가 아닌가를 살펴보면서 그 기륭을 가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음이 양자리를 가는 것은 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반대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면 그것은 문장을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역이라 하는 것은 단층적인 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3을 보면서 다시 해당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6.3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음이 양자리를 갖기 때문에 이건 부정입니다. 바르지 못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정의의 뜻을 취하지 않습니다. 바로 음이라고 하는 것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우러지면서 두 가지의 음양이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문장을 이룬 것으로 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정의 뜻이 크게 부각시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앞에서 정인이 부중이니 부정이니 부중이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해당 효에 와서는 또한 어떤 면을 취해서 볼 것인가를 항상 변화적으로 보셔야지 어떤 고정체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3이 음양상화가 됐죠. 음과 양이 서로 화합하는 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문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장 가정이나 그 아름다움을 간직해 가지고 가히 굳건하게 몸을 지켜서 나가지 않겠지만 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함장 아름다움을, 이 함자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이 함자는 우리는 안으로 포괄할 때 함자를 쓰죠.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굳건히 몸을 지켜서 밖을 나가지 않겠지만, 그러나 혹종왕사하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안에 내면에 간직했으면 그것을 언젠가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간혹 왕의 일을 따라서 우리는 따르면은 뭔 말이 된지 아시겠죠? 바로 이 글자의 반대는 따르다라는 것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하고가 반대죠. 정은 고수하는 것이고 바로 따른다라는 것은 왕의 일에 나아가서 작용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절개를 지키면서 바로 밖을 나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혹 왕의 일을 따를 경우에는 이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성유종하리라. 바로 이 성자는 스스로 이루는 것을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뜻에가 뭔 뜻이냐면
먼저 나서서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서서 스스로 이루는 일은 없고, 항상 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뒤에서 마무리를 짓죠. 이게 앞에서 우리 보셨다시피 선미후득, 앞에 하면 혼미할 것이요 뒤에 하면 얻을 것이라 라는 말을 봤잖아요. 바로 무성유정을 거기에다 붙여서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앞에 나서서 먼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아니 되는 것이고, 뒤에 서서 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에요. 스스로 앞서서 나서서 이루는 일은 없고 마무리 짓는 일은 있을 것이라고. 이게 그대로 선미후득이 적용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아름다움을 간직해서 왕의 일을 따 나가가지고 모든 일을 마무리를 져줄 수 있는 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함장이라고 하는 능력이 어디로 나타나요? 왕의 일을 따라가지고 유종을 하는 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육음 삼양이니, 육이라 하는 것은 음이요 삼이라 하는 것은 양이니 이래야 되겠죠. 육음이 삼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은 아니고, 육이라는 것은 음이요 삼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로서 양의 자리이니 이래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음효요 삼이라는 것은 양의 자리이니 이러면 되는 거예요. 번역할 적에도. 그러니 내함장미하야, 내면으로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서 가정이수라, 바로 굳건한 절개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연이나 거하지상하야, 그러나 아래께의 윗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신지 상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신하의 윗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벼슬에 올라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아래의 하계의 윗자리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이 말인 줄 아시겠죠? 이 지위가 높으면 높은 자리에 가만히 있을 참이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종함장이라 끝까지 함장할 수는 없다라는 말 속에가 뭔 뜻이 있어요? 왕의 일을 따라 나가야 된단 말이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 혹 시출이 종상지사면 혹 시출 그러잖아요. 때로 나가서 왕의 일을 따를 경우에는 시수무성이나 처음에는 비록 이게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후필유종이니 뒤에는 반드시 마무리 져지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효유차상이라, 고로 개점자유 차덕적 여차점이 아니라, 그래서 점치는 사람이 이러한 덕을 지니고 있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점으로 바로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함장 가정이나 이시발야오,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굳건히 바로 절개를 지켜야 해서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이시발야오, 때로는 나와야 하는 것이오라고 합니다. 혹종왕산한치 광대하라, 털어. 그래서 이 혹자를 주에서는 뭔 글자로 썼냐면 혹시출 그랬죠. 혹 때로 밖을 나와서 왕의 일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함장을 여기서 뭔 글자로 표현한지 아시겠죠? 지광대가 되니까 이 아름다움이 나온 거 아니요. 이게 그 지혜가 광대하니까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의 실체가 뭔지 이제는 아시겠죠? 광명정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거예요. 이게 이런 능력이 있는데 안 쓰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때로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네 여시왈 전에 이르기를, 여기에서 재밌는 이것은 논어를 배우신 분이라면 관중지기 소재라라고 하는 것으로 결부지어서 보시면 이 뜻이 좋아요. 관중의 그릇은 적구나라고 공자가 하셨던 말 뜻이 여기하고 결부지어 보면은 그게 뭔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유기지지 광대라고 능해니. 자, 이 말을 잘 음미해봐라 라는 거예요. 전에 보면 오직 그 지혜가 광대하기 때문에 사람은 지혜가 광명정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감출 줄도 아는 거라고. 이게 바로 이 말을 몇 마디를 썼는데 동네 여시가 자, 그게 의미로다. 여기에 정말로 깊은 의미를 담은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심상인이라는 것은 뭐에 반대요? 지혜가 광명하지 않은 사람이 보통 사람이죠. 대체로 못난 사람일수록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못난 사람들이 욕하매자는 좀 겸손한 척, 좀 뭔가를 좀 감춘 척 그 겸손하려고 하면 대체로 어때야 되는 거는 식견이 없는 사람이 겸손을 하려면 대체로 이런 거예요. 대부분이 단지 서치교궁하고 단지 교만과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을 호미질에서 다스려 나가듯이 그 교만을 닦아 나가고 시민명적이라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의 발자취를 깊이 감추고 있다. 그래야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좀 뭔가 겸손한 척해서 감추려고 하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는데 그 노력이 끝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연이나 유서유생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조금 그 호미질에서 다스리려고 하면 그놈의 교만한 마음이 더 불쑥불쑥 나온 거예요. 이게 유서유생. 마치 농촌에서 말하면 밭을 매면 멜수록 잡초 나오듯이 교만심이 불거져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유익유로자라. 더욱 자기의 어떤 명성을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의 명성이 더욱더 드러내는 버러지기가 있어요. 이게 그릇이 적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그런 척하지만 오히려 가만히 보면 더 내놓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왜 그러느냐? 왜 그 사람들은 한번 좀 겉으로라도 좀 뭔가 숨겨보고 싶은 척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역작용이 나오느냐? 이 역작용 아니요. 역작용이 나오면 간단하다. 이유는 개 불증거 근본상 이해 자기하야. 이것은 일찍이 근본상으로 따라서 근본상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적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수를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증상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근본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광대하여 아는 게 이제 적어 놓으니까 사람이 아는 게 적어 놓으니까 아는 게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부수적으로 따라서 문제가 나오느냐. 이놈의 가슴까지도 새 가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뭔 말이 되냐면 안목이 좀 커야 되는데 우리 촌 사람들이 자기 뒷동산만 보다가 아 우리 집 뒷동산 최고라고. 그 사람들은 그 다른 데를 안 가보니까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안목이 졌다 보니까 그럼 가슴까지 적어진 거예요. 이게 새 가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동산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뒷동산 나무 하나 별것도 없는 것만 봐도 아 우리 동네 아주 대단한 나무가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겨우
하나의 공과 하나의 선만 있다 치더라도 어떠겠어요? 앞으로의 글이. 그걸 감추들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조그만한 잘한 것만 있어도 변무안착자라, 곧 가만히 둘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말이 안착이에요. 가만히 둘 수 없으니까 가려워서 자랑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하다 이 소리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게 안착이에요. 가만히 둘 수 없다. 이게 그래서 강욕 저하리나,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적고 가슴이 적은 사람은 비록 아무리 억지로 억누르고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교만한 마음이나 자랑한 마음을 막으려고 해도 종재불규라 끝내 그걸 제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불연 중에 툭툭 튀어나온 것이다 이 소리예요. 자기 자랑이. 비유를 들면 그게 무엇과 같으냐, 이게 관중직이 소재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적고 그릇이 적고 물이 많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비유를 들면 예컨대 병은 적은데 물이 많으면 어갈고패나 작은 병에다 물을 넣고 아무리 단단한 마개로 막으려고 해도 이것이 어갈고패 아니요. 억눌러서 막아서 고패, 아주 굳건히 병을 닫으려고 해도 종필범란이라 끝내는 반드시 그릇이 적고 물이 많으면 넘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병대적 만약에 병이 크면 수자불범일이니 물은 절로 넘쳐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도불수한비력이라 병만 크면 모두 다 반드시 이 부질없이 한가롭게 이 말은 부질없이 그 힘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도 절로 사람은 겸손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아는 게 적고 가슴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것이지. 자, 이 큰 우주를 보면 작은 일에 그걸 내세울 택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함장 가정과 같은 그 부분에다가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함장 뜻 갖고 말한 거 아닙니까? 아름다움을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거, 그것이 지광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함장과 지광대를 연결지은 것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겸손하게 감출 수 있는 거, 그것은 그릇이 클 수 있는 지혜의 광명정대에서 나왔다. 이것을 지금 밝혀놓고 있는 것이에요. 육사라고 하는 것은 자, 음이 음자리를 갖죠. 여기는 음이 음자리를 가다 보니까 진취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관랑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괄자는 묶을 괄자로 주머니를 단단하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게 하나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굳건하게 묶어서 나오지 않는 걸 비유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관랑이니 주머니끈을 단단히 묶어 놨다고. 여러분이 주머니끈 단단히 묶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돈 쓰기 아까울 때. 주머니끈을 묶었다 소리는 돈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이건 쉬워요. 그게 관랑이에요. 그러듯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주머니 밖으로 안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지 않으니 그러면 돼요.
이게 주머니끈 묶어 놓듯이 나가지 않은 것이니, 그러니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허물이 적어요. 그래서 이 좀 시쳇말로 명청한 며느리 움직이면 장독대게 깬다고, 안 움직이면 일이 적어진 거예요. 안 움직이면 이게. 그래서 묵으며 무예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도 없고 일을 안 하니까 어때요? 칭찬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신 잘한 거예요. 관랑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같이 보시면 이거 쉽죠. 주머니 입을 딱 틀어 막아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관랑이에요. 예라고 하는 건 과실지명이니, 이 칭찬 예자는 사실은 이 예자가 어떨 때 사용되는 것이냐면은 실상보다 지나친 명성을 예자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맹자의 말로 말하면 성문 과정이에요. 이 명성이 실상보다 지나치다라고. 바로 이 실자가 맹자의 말로 하면 이 정자 뜻이에요. 이게 성문이 가지고 있는 정실보다 좀 지나치게, 실력은 50%인데 명성은 70%가 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제목이 석가래인데 소문은 대들보로 난 것이에요. 그럴 때 예자를 쓰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 과실지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상보다 지나치게 난 이름을 쓸 때 예라 한다. 근밀여신즉, 근밀이란 말은 관랑인 줄 알겠죠. 주머니끈 묶듯이 조심하고 은밀하게 가만히 있기를 이와 같이 하면 즉 무구이영부의 의리라, 잘못도 없고 또한 잘했다라는 헛소문도 없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대체로 이 헛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들이 어디 산이 아름답고 어디 산이 아름답다라고 해도 명산 찾아가 보면 그 이름값을 못해요. 그래서 유독 금강산만 그 이름값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자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육사는 중음부중이라, 육사라 하는 것은 음효가 음의 자리를 갔으니까 중음이 되죠. 그리고 중도가 아니다, 사니까. 그래서 기상이 상점이 여차라, 그 상점이 이와 같이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 혹, 사, 당, 금일이거나, 혹 어떨 때는 그 일을 마땅히 삼가하고 바로 은밀하게 하거나, 혹, 시, 당, 은둔야라, 혹 때로는 마땅히 은둔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을 벌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관랑으로 쓰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랑이라는 뜻을 뭔 글자로 썼느냐, 삼가할 신자로 쓴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조심하면 해로울 일이 없다고. 이래서 관랑이란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은봉어시왈 음호능순이. 자, 근데 은봉어시는 왜 주머니를 했느냐? 주머니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주머니라는 글자가 나오는 것이다, 이걸 밝힌 거예요. 이건 상수학적 해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가 쓰여 있으면 반드시 그 글자에 대한 괴상해가 그런 의미의 형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머니는 어떻게 해서 주머니가 만들어졌느냐를 운봉호 씨가 지금 대비를 하는 것이에요. 주머니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음허능수라. 주머니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묶은 것이잖아요. 이게 가운데가 비어있다 이 소리예요. 음은 비어가지고 비어있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다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은 허하여 능히 허한 자리에다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허수 개념이, 허자와 수자 개념이 주머니상이라고 하는 걸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래서 유랑상이라 주머니상이 있는 것이다. 육삼은 함장이요 육사는 관랑이니, 그래서 육삼 함장과 육사의 관랑은, 자 여기에서도 육삼에서는 이거 함자 뜻을 썼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 함자가 육사에 뭔 글자하고 같냐면 이 괄자 뜻하고 같은 개념인 것이에요. 주머니를 묶는다라는 말이나 아름다운 것을 딱 속에 넣고 감추고 있는단 말이나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개치, 함축, 불로지상이라 모두 내면으로 함축하여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취해서 함자와 괄자를 쓴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결론은 뭐냐면, 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결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양이라는 것은 발산시킨 거라면 음이라는 것은 결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음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함축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취해서 함장이니 관랑이니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가도 되느냐, 혹종왕사가 가능하냐. 그런데 관랑은 나간단 말이 없어요. 똑같은 함축 불로지상을 취한 건 공통점인데 바로 이 3이나 4가 결속의 의미를 취한 건 공통점인데, 하나는 혹종왕사에서 혹왕의 일에 따라서 나가도 되고, 육사라 하는 것은 나간단 말은 절대 없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분기점이 나오느냐, 그것은 자리 때문이다. 육삼이라 하는 것은 음으로서 양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음이긴 음이지만 움직일 수 있는 동의 자리에 거처하고 있다라는 것이 왕사를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 가출이, 종, 왕사, 언이와 양의 자리에 거처하는 이 두 글자 때문에 오히려 혹 밖을 나가서 왕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육사는 음이 음으로 거하니까 너무나 쉽게 말하면 유순한 순둥이가 너무나 순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일을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요. 이건 너무나 사람이 유순해 가지고, 그래서 유가 관랑하야 오직 여기서는 음이 음자리를 가니까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주머니를 묶은 것처럼 도저히 여기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이라고 하는 속성이 대체로 함축과 결속과 응축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지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 인간 사회로 말하면 아무리 소극적이고 온화한 여인이라도 지위에 따라서 사람이 사회 활동의 가능성과 집안에서 한평생을 보내는 차이점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은 사람에게도 있지만 자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삼과 육사의 공통점인가 동시에 차이점을 말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